안녕하세요. MD스픽입니다. MD쌤입니다. 네, 쌤님. 네. 저번 시간에 입문형 꼬다리 탑4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고급형 꼬다리 탑4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예전에 입문형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 10만원 언더 정도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고급형 꼬다리 하면은 쌤님은 가격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 10만원 정도가 기준이라서 20만원, 30만원 정도면 고급형 꼬다리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오늘도 4개 소개할 건데 하나만 20만원대고 그 나머지 3개는 이제 3, 40만원대예요. 쌤님이 말하는 가격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좋은 음질을 원할 때 처음에는 이어폰과 헤드폰을 찾고 그 다음에는 뭐 DAC 앰프에도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포터블용으로 좋은 음질을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저희 선택지에는 DAP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터블 앰프가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가볍게 즐기고 싶다, 그럴 때 선택하는 이 꼬다리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입문형 꼬다리가 주였다면 지금은 말씀드렸던 금액대에 20만원, 30만원대의 꼬다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고급 음질을 갈구하는 분들을 위한 이 꼬다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DAP를 쓰면 되지 꼬다리 이렇게 비싼 걸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도 한번 던져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개였다가 이것도 약간 슬슬 인기를 얻어서 그런지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면서 그 개체수를 좀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들이 입문형 유저들을 위한 제품은 아니에요. 이 제품들 모두 보시면 알겠지만 4.4단자라는 연결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입문형을 보통 사용하시는 분들은 3.5단자를 위주로 사용하고 4.4단자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미 별도의 DAP를 이미 사용 중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이제 음질에 대한 기준치가 꽤 높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서브 개념 기기로 이런 고급형 꼬다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4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 입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4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아스테렌컨의 HC2, 그리고 퀘스탈의 M15, 그리고 로투의 4S2, 마지막으로 IFI의 고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실 고바 말고 일반형 말고 골드바라고 해서 좀 더 고급 버전이 있긴 하고 거의 뭐 가격이 7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뭐 꼬다리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이 한정판이고 워낙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소개할 영상에서는 일단 빠지게 됐습니다. 차근차근 한 모델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소개할 모델은 아스테렌컨의 AKHC2입니다. 이전에 중급형 꼬다리 PE51이라는 모델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아스테렌컨에서 빠르게 단종됐고요. 네,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꼬다리를 업그레이드해서 후속작으로 선보였고요. 그것이 바로 AKHC2입니다. 뭐 일명 커뮤니티에서 흑2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4.3mm 밸런스 단자만 지원하는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추세가 이 4.3mm 사이즈이기도 하고 이쪽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는 이어폰이나 케이블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서 4.3mm를 웬만하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거라고 이 아스테렌컨에서 생각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맞는 말이기도 해서 이 4.3mm만 있는 것이 살짝 불편할 수는 있어도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C2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상력이었는데요. 딱 듣자마자 진짜 좋다고 느껴졌고요. 여러 가지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는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여기에 타이트하고 깔끔한 사운드도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마냥 직선적인 그런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부드러움도 첨가돼가지고 확실히 고급형 꼬다리가 맞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아스테렌컨 라인업 중에 칸이라는 라인업이 있는데 그 제품의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꽤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제품만 유일하게 일체형 케이블입니다. 네, 다른 제품은 저희가 이제 케이블을 떼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모두 케이블을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인데 HC2 같은 경우에만 일체형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불호는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호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노이즈 측면에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고음질을 내줄 수 있는
있는 요건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연결점이 적을수록 더 유실률이 적다 보니까 이런 점이 또 메리트라 볼 수 있거든요. P51도 C타입이고 이것도 C타입으로 나왔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애플의 OTG 젠더를 따로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면서 이 흑2에 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애플 아이폰 유저도 이대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권장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연결 부위가 확실히 길긴 길죠. 네. 이 제품들은 뭐 공통적으로 모두 4.4단자를 사용하라고 만든 제품들입니다. 3.5단자는 비상용 서브 개념으로 하나씩 넣어준 것 같은데 아스테렌컨에서는 아무래도 제품 자체 무게가 좀 무겁고 두껍다 보니까 3.5단자까지 넣으면은 꼬다리로서의 이 무게추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마 젖불이 날 확률도 좀 높고 해가지고 컴팩트한 제작을 위해서 두 가지 단자를 모두 넣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들은 HC2의 사운드는 힘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사운드입니다. 부드러운 힘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뜻이에요. 부드럽면 부드럽고 힘이면 힘인데 이 부드러운 힘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스테렌컨에서 추구하는 특유의 약간 부드럽고 아날로그하고 소리 결이 느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아스테렌컨은 전체적으로 그저 밀어붙이는 사운드를 내주지 않아요, DAP들이. 근데 이전에 P51은 약간 그런 아스테렌컨에서 좀 궤를 벗어나고 약간 꼬다리답게 에너제틱하고 밀어붙이는 데 좀 포커스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 HC2에서는 그런 힘과 동시에 부드러움을 겸비한 그 DAP에서 느껴졌던 그 사운드의 결을 HC2에도 담아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C2 특징이 또 하나 볼륨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어플을 제공해가지고 좀 볼륨 게이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걸 좀 서포트 해주는데 아쉽게도 아이폰에서는 그게는 없더라고요. 네, 다음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K스타일의 M15입니다. 네, K스타일은 중고급 거치형 DAC 앰프를 공급하는 브랜드였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중급형 꼬다리에 속하는 M12에 이어서 업그레이드 후속작을 내놨는데 바로 M15이고 이 고급형답게 3.5mm 그리고 4.3mm 출력을 모두 지원하고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부 구조가 훤히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M15는 우선 출력이 좋은 것을 바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상력도 좋긴 한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다루는 고급형 꼬다리 4개 중에서는 이 해상력이 가장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졌고 대신 이 파스텔과 같이 부드러움을 품은 사운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감성적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M15입니다. 네, K스타일은 예전부터 그저 밀어붙이기만 한 사운드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 사운드 아이덴티티가 약간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예전에 CMA400이라는 헤드폰 앰프부터 시작해서 600, 800 CMA 12, 15까지 해가지고 일맥상통한 사운드 시그니처를 들려줬는데요. 이 묵직한 중저음역대의 그 밀도감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예전에 M12라는 모델에서는 그 향기가 살짝 솔솔 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M15는 와서야 약간 그 헤드폰 앰프에서 느껴졌던 뉘앙스를 좀 미니멀라이즈 해가지고 구현한 느낌을 받았고요. 네. M12와는 다르게 이 제품은 4.4단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좀 단자 배치가 살짝 넓어가지고 가로 길이가 살짝 넓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디자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건 역시 아까 쌤님이 말한 그 투명 패널 이 감성이 이번 M15의 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카페에서 공대 감성이라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셨습니다. 이 투명 패널 없었으면 판매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을 것 같은 약간 생각도 들고요. M12 같은 경우는 오토 게인이라고 해가지고 물리는 리시버에 따라서 게인이 자동으로 조절됐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이 게인이 더 좋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자동으로만 설정이 돼가지고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번 M15 와서는 이제 로우 게인과 하이 게인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두 제품 간의 좀 사운드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M15과 비교하다 보니까 M12를 좀 더 나쁘게 좀 말해야 될 것 같은데 M15과 비교해서 M12의 사운드는 꼬다리 특유의 아까 말했던 특유의 직선적이고 밀어붙이는 사운드의 성향이 좀 더 강하고요. 가운데로 음상이 살짝 쏠렸습니다. 아무래도 꼬다리들이 전체적으로 좌우 스테이징이 또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더 있고 그래서 저역대의 펀치감도 약간 중역대로 외칩니다. 그리고 약간 뎁스 표현도 약간 얕은 편이고요. 그와 비해서 M15의 사운드는 저역의 세세한 다이내믹스가 좀 더 좋아졌고요. 공간을 좀 더 넓힌 사운드고
좌우 스트레치 이미지도 개선이 됐습니다. 중역대 공간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음악을 해석하는 음악적인 하모닉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DAC 칩을 뭐 M12랑 같은 걸 썼다더라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할 요인이 좀 있었는데요. DAC 칩이 같아도 뭐 전체적인 사운드 결이 비슷하더라도 튜닝이 확실히 다르게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MT의 사운드가 확실히 2배 이상의 값어치를 지불할 만한 고급 꼬다리의 위상을 좀 자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은 로투의 4S2입니다. 네, 로투는 저희 매장에서는 DAP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 로투의 고급형 꼬다리가 4S2고요. 저희 매장에 들어온 지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고급형 꼬다리 중 선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4S2가 들어왔을 때 무슨 꼬다리가 이렇게 비싸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지금 4S2가 이렇게 생겼고요. 4S2는 버튼도 여러 개 있고 포터블 앰프처럼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여기에 3.5mm와 4.4mm 출력을 모두 지원하고요. 그리고 4S2는 먼저 버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개별 볼륨이 있어서 이 조절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색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뭐 카세트나 라디오나 이런 음색 변환이 가능해서 실제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재미가 있고요. 여기에 해상력이 좋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좋긴 한데 저는 특히 질감 표현이 섬세하고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제품이 저희 매장에 들어왔을 때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들어보고서는 4S2가 들려주는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 납득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급형 꼬다리의 선발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4S2 그리고 제가 알기로 럭셔리 앤 프리시즌의 W2라는 제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제품이 모두 꼬다리에서 30만 원 스타트를 끊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전작인 4S1이 이제 21.9만 원이었는데 2에서 38.9만 원으로 약 거의 2배가량 뛴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관은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졌냐라고 저도 생각했고 여러분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겉모습은 거의 비슷하지만 전원부와 DAC 기판을 분리하는 등 내부적으로 좀 손을 많이 보면서 속은 좀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C2C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C2 라이트닝은 별매로 구입해야 되는데요. 그 케이블까지 구매하면 이제 40만 원을 넘어가게 되네요. 전작 대비해서 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출력이 높아졌고요. 소비 전력도 낮아졌고 신호 대비 잡음비도 개선이 되면서 음이 좀 더 깨끗하고 왜곡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의 강점을 UI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품보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 제품만 이제 스크린 있죠. 거기에 이제 뭐 사실 표시된 내용은 되게 조금하긴 한데 나머지 제품들이 모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스크린이 있다는 점에서 좀 강점이 있고 스크린이 있는 만큼 아까 쌤님이 말한 것처럼 좀 다재다능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 음악 용도로만이 아니라 뭐 영상을 볼 때 또는 뭐 독특한 아까 말한 뭐 카세트나 뭐 바이닐 LP 같은 감성의 음색을 좀 이끌어내는 뭐 EQ 튜닝 값을 이제 필터를 바꿀 수도 있고요. 되게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제품 꼬다리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MQA 풀 디코딩을 한 것도 특징이고요. 사운드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보자면은 로투 하면은 46000이라는 모델이랑 함께 포골드 터치라는 이제 DAP가 유명한데요. 이 제품 모두 음색적으로 뭐 따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중립적이고 음선이 되게 굵어요. 되게 약간 정확하지만 약간 살짝 뭐 짜릿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번 4S도 약간 그와 일맥상통하는 사운드를 전달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운드가 꽉 찬 느낌은 아니고 어딘가 살짝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서 소리선이 굵어가지고 소리가 좀 다이나믹하면서 엣지 있는 그런 사운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한 크리스탈 M15와 좀 사운드 좀 결이 살짝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가격도 비슷한데 이 둘 사이에서 좀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비싼 IFI의 고빠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가격이 약 45만 원인데 사실 구성품에 C2C 케이블뿐만 아니라 C2 라이트닝 그리고 가죽 케이스까지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모두 감안하면은 사실 이 세 제품의 가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고바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IFI 오디오의 고급형 꼬다리고요. 이 디지털 필터 그리고 음장 효과 여기에 개인 조절 등 이런 기능이 풍성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여기에 3.5mm와 4.3mm 출력을 지원합니다. 이 IFI 오디오의 포터블 앰프 중에 마이크로 ID-SD 시그니처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의 축소판이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기존 IFI 제품과는 다르게 이 X베이스, X스페이스 기능이 동일하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음장 효과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디지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더 돼서 디지털 필터를 적용했을 때 음색이 바뀌는 부분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IFI라고 하면은 약간 저음의 강점이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밸런스형이라고 느껴졌고요. 이 해상력이 높으면서도 부드러움을 갖췄다. 이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 블루에 이어서 고바까지 해가지고 IFI의 제품 스펙트럼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거의 빈틈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바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일반형 그리고 이제 골드바 버전이 이렇게 있고요. 설계가 다르고 뭐 하우징도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운드가 훨씬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귀로 못 들어봐가지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로트의 4S2처럼 좀 다재다능한 필터와 뭐 사운드 효과, 이펙트 효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크린이 없어요. 설명서를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제품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운드는 제가 보기에는 성능적으로는 이 중에서 가장 상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운드 뉘앙스는 4S2랑 비슷하다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음선이 굵고 엣지 있고 에너제틱하고 그런 다이나믹한 느낌이 고바의 장점인데 S2가 갖고 있지 못한 사운드가 한 꼬집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밀도감인데 이 부분이 고바에서 좀 채워지면서 재미와 함께 전체적으로 좀 든든한 느낌도 같이 서포트를 해주면서 음악적인 완성도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쌤님이 엑스패스 효과를 잘 못 느끼겠다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 힙덱 1에서 좀 엑스패스 효과를 강하게 넣었다가 힙덱 2에서 많이 뺐거든요. 베이스 효과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음악과의 하모닉스의 조화를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최신에 와서는 이런 저음의 힘을 좀 뺀 튜닝이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바가 이 중에서 가장 출력이 강하고요. 이어폰 뿐만 아니라 좀 드라이빙하기 좀 까다로운 헤드폰까지 좀 더 커버가 가능한 그런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꼬다리가 갖고 있는 한계도 어느 정도 자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출력이랑 이런 여러 가지 정보량 이런 것들은 모두 고급형 꼬다리에서 커버가 가능한데 여전히 스테이징 표현은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넓다, 엄청나게 넓다라는 표현은 못 받았어요. 같은 가격대의 거치형 헤드폰 앰프로 가는 것이 확실히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저 스테이징 표현 면에서는 훨씬 이득인 면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가지 제품에 대한 얘기를 모두 나눠봤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오늘 이 소개한 고급형 꼬다리를 제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요. 이 부드러운 사운드를 가진 M15, 그리고 진한 사운드를 가진 HC2, 그리고 약간 이 중에 중간 느낌의 4S2와 고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제품들은 모두 매니아를 위한 약간 DAP의 서브 개념 기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때문에 좀 편견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모든 제품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오토바이 자동차가 다르듯 이어폰 헤드폰이 다르듯 각자의 분야에 이렇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토바이라고 뭐 무조건 1000만원, 2000만원 안 되라는 법도 없고 이어폰이라고 뭐 100만원, 200만원 안 되라는 법 없듯이 꼬다리도 20-30만원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 안에서 테크놀로지를 많이 때려 박으면은 그만한 가격 상승의 요인도 있고 각자의 이런 라인업별로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의성과 음질을 두루두루 컴팩트하게 챙긴다는 점에서 이 고급형 꼬다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고급형 꼬다리 탑4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